네, 안녕하십니까. 삐딱한 포차, 삐딱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법기 전 충북도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2주일 만에 뵙네요. 예, 네, 반갑습니다. 계시죠.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두 분 다 오늘 왜 이렇게 추운데, 또 새벽부터 추운 다니시느라고. 날씨입니다. 네. 우리 의원님은 후보도 아닌데 바빠요, 요새? 저는 뭐 제가 바쁜 건 아니고 후보 김동훈 후보가 바쁘고. 김동원, 예. 참동원 정치인가? 예. 동원 참정치 참. 네네네. 바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예비 후보 등록이 이제 29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맞습니다. 총선은 내년 4월인데 예비 후보자 등록일을 좀 미리 하다 보니까 이미 그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30일 남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네, 상당히 맞습니다. 바쁜 상황입니다. 한겨울을 녹일 그 현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흥덕구도 상당히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김동원 그 아시아투데이 부사장님 말씀했는데, 최근에 사무실을 열었다고요? 예. 기존에 이제 준비 사무실이라고 그래서 네. 지금 선거법상 그 선거 사무실을 못 내니까 네. 개인 그 준비 사무실로 해서 그 복대 사거리 쪽에 조그맣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난 그 지방선거 때 네. 김영환 지사가 그 당선됐던 음. 그 선거 캠프를 네. 어렵게 빌리고 오. 또 그 자리가 또 전에 도종환 의원이 어. 처음 그 국회의원 나왔을 때 지역구 네. 나왔을 때 거기가 당선된 지역이라고 그래서 예. 소위 말해서 명당을 그 접수하느냐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전적으로 영향이 있겠습니까만 하여튼 그래도 당선된 대로 네. 가는 것이 아니 그 사무실 기분이 위치가 외부에 노출도라든가 지나가는 분들이 안 볼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이름도 홍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거기가 얻었습니다. 복대 오거리에서 그렇죠. 공단 오거리라고 공단 오거리에서 예. 조천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우측에 오른쪽에 예. 있는 그 병원 건물을 예. 그 병원이 좀 안 하니까 그 건물을 선거 때마다 통째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 그렇구나. 예. 그러면 거기는 또 누가 있습니까? 도종환 의원은 의원이니까 바쁘시고 다 나머지는 다 국민의힘이네, 그죠? 국민의힘이 이제 지금 경쟁하시는 분들 네 분이 이제 지금 공식적으로다가 그 선거 관련돼서 이제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10월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무감사를 했어요. 네. 당협에 이제 특히 이제 흥덕구 같은 경우는 그 네 분이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상당하게 이제 많은 관심도 갖고 네. 또 도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여론을 많이 그 청취해서 그 중앙당에서 그 당무감사원 팀들한테 전달을 한 것 같은데 지난주에 또 당협위원장 관련된 그 여론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래요? 아주 지금 아주 열심히 그 주자들이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같이 만나서 또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웃기 도의원도 있고 김종북 당협위원장이 있고 송태영 전 예. 한나라당 충북도당 위원장님 이렇게 이제 근데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예. 계시죠.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눈여겨볼 후보가 이웃기 의원이거든요. 이웃기 의원.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12월 12일 되면 예비 후보를 등록을 하는데 네. 만약에 이제 이웃기 의원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네. 도의원직을 사퇴를 하고 후보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선거 90일 전에는 공직자 그 사퇴 기간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1월 11일인데 네. 1월 11일까지 이웃기 의원이 거취 표명을 해서 네. 만약에 본인이 총선에 나가겠다 해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고서 나오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또 이렇게. 그렇죠. 여기 이제 생기겠네요. 잘 아시겠지만 네. 흥덕구 특히 도종환 의원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한재학 의원 거기가 이제 또 사퇴를 했고 또 이웃기 의원까지 사퇴를 하면 이곳이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선거까지 같이 뽑는? 이런 지역이 되는 거예요. 제일 관심 지역으로 관심 바뀌고 지역으로 있네요, 되죠. 흥덕구가. 예. 그 이웃기 의원이 도전하는 거는 상당히 강한데 의혹은 그래서 이제 당원들을 좀 만나 보니까 네. 사실 이제 어렵게 지난번에 이제 지방선거 때 도의원이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흥덕구에 4명의 도의원 지역구가 있는데 네 분이 다 국민의힘 그 도의원들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직 도의원이 그것도 초선이고 네. 또 1년 한 6개월 정도 지금 의정 활동을 했는데 과연 지금 상태에서 그 도의원직을 던지고 네. 총선에 출마한다는 게 과연 당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게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더진다고 해서 또 안 던지면 기존 페널티가 없나요? 던지고 나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페널티 같은 경우는 없는데 당내에서 아마 이제 지금 그 도당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좀 그 만류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네.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고 그만두면? 출마하면 그 25%인가 네. 감점을 줍니다. 감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현직이 사실 그 중간에 그만두고 그렇죠. 나와서 경선에 그리고 또 임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게 그렇게 유권자들한테 예의가 아니죠. 그리고 또 네. 이제 그만큼 또 국민 세금이 또 비용이 발생이 되니까 네. 뭐 당내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혁기 의원이 그 도전하는 의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아유, 그래서 네. 그 안에 이제 경선이 끝나면 네. 그 뭐 거치가 분명해질 텐데 경선이 안 끝나겠죠? 1월 11일까지는? 그렇죠. 그 후에 아마 이제 아마 2월은 가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상황이 또 이준석 신당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거기는 조기에 뭐 후보자 확정이 되면 나머지 탈락하신 분들이 신당 쪽으로 더 합류를 하면 당에 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김정복 위원장이죠. 예, 전 예. 의원을 하셨는데 네.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또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아유 뭐 열심히 하시고 또 빨간 잠바 별명이 네. 빨간 잠바 네. 그래서 그 김동원 후보도 그래서 빨간 잠바를 구입해서 아, 그래요? 같이 지금 이제 움직이고 계신데 김정복 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지역 내 뭐 그 행사라든가 이런 데 빠짐없이 다니면서 뭐 최선을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현수막을 무한대로 걸 수 있으니까 그 문제에 네. 대해서 뭐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 참 상당히 좀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네, 속상하시겠지만 뭐 매번 빨리- 그 속상하시죠? 빨리 법을 개정해서 볼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정치 신인들이 그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막아놓고 음.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현수막 정치를 하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이런 카르텔을 좀 빨리 없애야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네. 더 기울어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 현역 의원들은 또 뭐 의정부에 네. 상시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보니까 후원회를 또 그 구성을 해서 그 선거가 있는 애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 3억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두 배죠. 네, 두 배로 정치 늘릴 수 신인들은 있습니다. 요번에 뭐 저 총선 예비 후보 등록하면 후원회가 생기는데 뭐 1억 5천 정도로다가 반백기 그 후원금을 모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놔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선거 공약 비슷한 걸 다 내 걸어놨거든요. 아, 이 그 현역 내용이? 그렇죠. 공약이에요.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하고 지역위원장들은 무한대로 그 골목마다 골목 구석구석마다 지금 이게 현수막을 숫자 제한이 없으니까 네. 심지어 지금 그 김동원 후보 같은 경우는 가경동에 서원경교회에 이제 등록을 해서 지금 이제 서원경교회 주말마다 이제 가서 예배도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 입구에 네. 그 현 당협위원장이 김정복 위원장이 이제 그 현수막 프랭카드를 그래요? 이렇게 딱 정면에 걸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맞춤형 공약을 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해서 야 역시 선거가 이제 과열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피켓을 이렇게 들고 네. 아침에 좀 출근 인사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네. 어느 거리를 가도 위에 그렇죠. 김수민 아니면 변재인 아, 배경. 진짜 예. 기울어진 현수막 밑에서 참 네. 힘드시겠군요. 저는 아유. 오로지 피켓 하나에 들고? 들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뭐 현역은 정말 뭐 온 거리에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고 좀만 이러고 기다리세요. 있는. 12월 12일 되면 네.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당협위원장이 사퇴를 하고서 예비 후보로 다 등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현수막은 좀 사라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렇게 예비 후보 등록 안 하고 계속 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아, 이게 서론이 저 현수막 얘기만 나오면 우리 두 분은 이제 상당히 긴장을 하시는군요. 또 다른 이제 핫플레이스 청원구죠. 그건 뭐 여야 주자만 한 10명 된다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기 행정관님은 출판 기념회 한다고요? 예. 그 준비를 오랫동안 좀 해왔어요. 네. 근데 내용은 이번에는 그 제 이야기보다는 시민의 이야기를 좀 담아보자 책에다. 그래서 45분을 제가 쭉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보면 이렇게 올라왔던데. 예, 그동안 길이의 재봉이라고 해서 예, 맞아요. 길이의 연재를 재봉. 해왔었는데. 그러면 전에 그 시장 후보 네, 때 네. 그때도 전에 출판 기념회를 하셨었어요? 그렇죠. 아, 예. 그때는 그때는 이제 이제 본인 주로 얘기. 제 이야기와 제 정치적 비전과 경험이 예, 있으셨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주로 했고 이번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오히려 좀 담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근데 내용이 꽤 괜찮습니다. 다양하고 지금 현행 선거법상 예. 출판 기념회를 하면 책을 판매하고 한 금액은 정치자금법이나 선거 비용이라든가 이런 데 저촉이 안 받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경험상 맞습니까 그러면? 예, 그건 아마 그 책
책판 값이니까. 그러면 책값이니까. 그거는 이제 예. 후보 개인이 그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금이 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출판 기념회도 예.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렇겠죠. 꼭 뭐 그것 때문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어렵고. 인지도 높이고 예. 하는데 또 이제 언제 해요? 12월 2일 날 12월 예, 4시 토요일. 토요일에 예. 12월 2일이 토요일 날 내일 하시는 모레네 거예요? 그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저희 12월 2일 토요일 4시 어디요? 오창에 있는 호수도서관. 오, 참. 도서관에서. 예. 출판 기념회 하시고 네. 오늘 보니까 김재홍 강릉 영동제 전 총장님 네, 오늘 출마 선언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들었습니다. 유행열 전 선임행정은 어떻게 지내요? 요즘 그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아주, 새벽에? 예, 새벽부터? 새벽부터 구운도 피켓도 드시고 그 체육 스포츠 관련된 그 단체들 아침 운동하는데 열심히 찾아다니시고 너무 열심히 다니셔가지고 저도 이제 덩달아서 다녀야 되는 상황. 거기도 아마 네. 지금 이제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제 이 얼굴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출판 기념회도 좀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뭐 거기도 아마 인터뷰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 내년 초에 아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허창원 민주당 충북도당 추석 대변인도 예. 활동을 열심히 하시죠. 뭐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새벽 6시 반에 만나서 어디서 반갑게 만났습니까? 오늘은 내수 이장단 협의회가 이 대만으로 연수를 떠난다고 연수 해서 떠나면 인사를 미리 네, 새벽에 아우 그쪽은 인사를- 또 좀 재정이 괜찮은 거면 대만까지. 거기는 보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을 걷는데요. 아 자체. 네, 그래서 그걸 모아서 한 해는 국내, 한 해는 해외 이렇게 오. 가신다고 해서 역시 이장님들이 아니 그러면은 가시는 분들보다 이게 보내주는 분들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오늘 많이 왔어. 많이 오셨겠네요. 많이 나왔고, 그 바로 이어서 또 그 북위에 그 노인회 그 또 분들이 어디 또 연수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또 가서 또 같이. 인사하고. 오늘은 새벽 5시 반부터 해서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허창원이랑. 내수 쪽에는 그 어디 갔다 오면 일이 좀 있었던데 요즘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뭐 많이 그리고 바뀌었으니까요. 변재 의원은 뭐 최근에 좀 안 한대더라 이런 또 소문이 확 돌았다면서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살짝 돌아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확인을 해봤더니 근거가 없더라고요. 뭐 그렇죠. 글쎄, 아니, 현역 의원이고 아무리 좀 연세가 좀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본인 의지가 지금 보니까 프랭카드 이렇게 네. 거시고 활동하는 거 보면 상당한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 평소보다 더 열심히 움직이신다고. 그러시겠죠. 예. 이게 현역 의원들은 하여튼간 이제 선거 때만 되면 그만둔대더라 이런 얘기 엄청 듣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일요일날 청남대 왔다잖아요. 12일 날. 네, 와가지고 그 김정기 청남대 사무소장이 찍은 사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보도도 되고 했던데 그래서 왜 왔지? 뭐 청남대 보러 왔나? 제가 왜 왔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예. 아마 그 청남대 김종기 소장님 같은 경우는 예. 지나가다가 그 여자분들이랑 같이 사진을 많이 찍는 걸 보고서 누군가에서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거기 와서 사진을 찍고 그래서 같이 이제 사진 찍은 건데 뭐 특별한 정치적인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 지인들이랑 이제 오전에 들렸다가 이제 점심 이후에 이제 딴 곳으로 이동한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청주를 몇 번 방문을 했었어요. 네. 방문할 때 보면 꼭 그 대학생들이랑 간담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강연 등을 통해서 본인의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청남대 방문은 그건 정치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고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신당 창당을 네.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심을 받는 것 같은데 특별한 정치적인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는 충북 바로는 지역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오고 한 다음에 뭐 누구를 만났대더라, 뭐 뭔 얘기를 했대더라 이런 얘기가 거의 안 잡히거든요. 네, 안 잡히고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의미 있는 그 공식 방문이 아니더라도 비공식 방문이라도 하면 측근이나 사이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텐데 그런 게 없는 거 보면 그냥 단순하게 청남대 방문하고 간 걸로다가 청남대를 국민관광지로 홍보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 김종기 대통령 별장이니까 또 그런 의미도 있겠죠. 뭐 예. 어쨌든 의미 부여를 하고 왔겠지. 그냥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뭐 경찰이나 이런 데 정보기관에서도 그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뭐 메시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점심을 중요한 분하고 먹고 하지 않았을까요? 점심을 먹고 걸로 가서
그러니까 누구랑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우리 특히 충북의 청주에서 특별히 뭐 이렇게 지금 어떤 상징성 있는 인물을 만나서 뭐 식사를 하고 갈 정도 그런 파괴력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김종기 소장님 그 요새 그 논란의 주인공이시던데 그분을 만나러 오셨나 보네요. 신공 어떻게 잔디광장을 주차장을 쓸 수 있느냐? 푸드트럭을 불법인데 어떻게 업자들만 그저 아니 무슨 그 푸드트럭 한 사람들 이건 됐어요? 글쎄요. 그러다 벌금 내면은 그거 꽃이 팔아가지고 발전기금도 내고 벌금도 내고 아이고 이거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 그럼 충북은 이준석 그 당대표가 신당을 만약에 진짜 창당을 해요. 선거에 딱 나온다고 쳐요. 그 영향이 별로 없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 오늘 주제가 이제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와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제 우리 저 김병민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찻잔 속의 태풍이다. 찻잔 속의 태풍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미풍에 그칠 것이다 하는 거고 또 이제 수도권 대표위원인 저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이준석 신당 나면 큰일 난다. 우리 이제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00표, 2000표 그 내에서 많이 박빙이 되거든요. 1, 2% 차이에서 하는데 그 신당이 출연했을 때 그 표가 결국은 국민의힘 표가 넘어가면 수도권은 참패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준석 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기를 12월 27일까지 자기가 지켜보겠다. 이거는 뭐냐면 그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그 행동을 하고 어떤 당의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변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지금 뭐 유승민이라든가 기타 이준석을 뭐 천하 용인인가요? 이런 분들 뭐 회동하고 언론 무대에서 봤는데 과연 그분들이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신당이 출연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조기 그 공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탈락하신 분들을 분명히 이삭죽기를 해서 세력화할 것이다 해서 당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천이 늦어지겠네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요새 작전을 국민의힘이 잘 짜는 것 같더라고요. 국회 본회의도 뭐 필리버스터 하는 것처럼 하고 딱 안에서 헷갈리게 하고 그러던데 아니 그 행정관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준석 신당 할지 두 번째는 충북은 영향이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그 제가 볼 때는 오늘 얘기한 거 보니까 이제 신당 창당할 확률이 59%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매일 1%씩 올라간대요. 아 올라가는 중? 그래야 진짜 압박을 해서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거 얻으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여론조사 한 걸 보니까 이준석 신당과 윤석열 대통령 신당 어디가 더 지지를 받느냐 해서 이준석 신당이 더 높게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중적인 영향력은 분명히 있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현재 선거 제도가 그대로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제도가 유지된다고 하면 그럼 비례정당이 상당한 이제 의석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현 조건이 유지된다고 하면 아마 이준석 신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비례에서만 10석 이상을 가져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득표가 되면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비례 의석이 없거든요. 대부분 이제 지역구에서 다 획득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충분히 파괴력이 생길 수 있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본인이 그 지역구를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준석 대표가 뭐 지금 비례대표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이제 노원에서 출마하는데 뭐 당선 가능성이 없어갖고 뭐 대구로 가는 거 아니냐 뭐 홍준표 시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과연 이제 저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친윤 반윤 뭐 이런 식으로다가 구분이 돼서 지금 이제 혁신위원회가 생기면서 중진들 뭐 험지 출마론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충북에서는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신당에 대한 영향력은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좌우지우지 되지 않을 것 같고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했다고 그래서 뭐 저 이준석 신당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저 대전에 유성의 그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지금 뭐 민주당에서 딱 그 반윤으로 딱 반이루다가 이제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글로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이 왜냐하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금태섭 신당 그렇죠. 거기는 또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뭐 정의당 또 일부도 양양자 네, 네, 뭐 신당 신당이 이제 신당 입장에서는 네. 스펙트럼을 확장시키기 그렇죠. 위해서 많은 분들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저기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1월 말이나 청남대 옹기 청남대 있는 데서 출마하시려고 그러나? 대구 가다 말고? 청남대 서원고요? 청남대는 상당군데 상당구 험지네요. 그 갑자기 청남대에서 딱 출연을 해서 이 무슨 일인지 상당히 우리가 궁금했는데 아직은 이제 좀 더 많이 지켜봐야 되는 네. 상황이군요. 네. 실제로 그럼 지역구에서 출마해서 이준석 신당이 나오면 쫙 충북에 각각 후보를 낸다든지 이 가능성은 아직도 좀은 불투명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공천에 탈락을 하신 분들 특히 이제 경선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출마 자체가 힘든데 거기서 이제 뭐 전략 공천을 한다든가 단수 공천을 해서 거기에 밀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또 마지막 선택지를 신당으로다가 할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근데 이어가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힘이 다 끝난 것 같던데 어쨌든 중진 험지 출마론도 하고 있고 민주당도 그런 얘기는 떼어만 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속에 이준석 신당과 이렇게 연결되면 어떻게 실현 가능성 중진 험지 출마론 이거 힘이 생길까요? 이거 사라질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회가 생기면서 할 일은 다 했다고 보거든요. 끝났어요. 뭐냐면 이제 제일 저기는 처음에 이제 내려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소위 말해서 윤핵관 이런 또 중진들 이런 분들이 험지로 가서 당을 좀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 지지도라든가 이런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너무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이대로 총선을 치르면은 힘들다 하는 게 이제 국민의힘 자체 진단이었고 또 국민들도 많이 걱정을 하는 게 윤석열 후보가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저거 후반기 때 되면 내임덕 이성용 결국 피해보는 거는 국민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떠한 강한 통치력을 갖고 추진력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동력이 상실이 됐을 때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가 또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서로 여야가 협치를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가는데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정치적인 문제 갖고서 이런 게 계속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인유한 혁신위원회에서는 할 얘기는 다 했다. 다만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앞으로 향후 그 거치는 결정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제원 의원 대표적인 윤핵관 중에 한 명인데 험지 안 간다 그러잖아요. 오늘 오기 전에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내가 왜 험지로 가느냐 이런 물론 상태면 인유한 혁신위의 수명이 그래서 다 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준석 사실은 끌어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했지만 그것도 이제 실패. 그래서 결국 당 혁신과 관련해서 애드벌레는 많이 띄웠는데 결과적으로는 별로 지금 진전되는 게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명이 다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유한 혁신에서 제시할 건 다 제시를 해놓은 상황이고 이제 기다리는 입장인데 김기현 대표라든가 장제원 의원 그리고 권성동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결단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건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이제 조율이 되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전략적인가요? 이렇게 밀고 당기기 정치라는 게 저도 정치권에 있었지만은 정치적인 결단을 할 때 이게 그 국민들이나 이런 저기에서 처음에야 다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하다가 극적으로다가 또 하면서 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딜레마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재보궐선거 이후에 민심을 어떻게 돌려놓는 건데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인유한 그 혁신위는 할 일은 다 했다. 할 일을 다 했다. 공을 던져놓은 거죠, 이제 당 쪽에. 그 정도의 이제 역할을 한 것이고. 애초부터 역할이 그 정도였다. 그럼요, 혁신위원회. 제시를 해서 그거는 이제 당에서 하는 거지. 혁신위원회가 무조건 무슨 공산당 마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딱 끌고 가는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할 일을 다 했다 해서 당 지도부나 당 내에서 이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 그게 문제겠죠. 그럼 충북에서 이런 걸 받아들일 사람이 있습니까? 충북은 없겠죠? 아니 이제 지금 충북의 가장 관심사는 이제 중진 험지론인데 제가 지난 그 변에서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 청주라는 데가 여기가 무슨 그 국민의힘의 텃밭도 아니고 사실 이제 험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지라고 그래도 20년 동안 상당부 빼놓고 지금 다 민주당에서 이제 지금 다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특히 뭐 상당부 같은 경우도 그 홍재웅 의원이 지난번에 그 이선 하시고서 이제 그때 이제 정우택 의원이 이제 그 유일하게 상당부에서만 됐고 나머지 지역은 계속 민주당에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청주가 험지다. 여기가 무슨 그 텃밭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동의를 하지 않고요. 당내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중진위원회에서 무조건 험지로 보낸다고 그래서 여기서 힘든 지역에서 지금 겨우 지키고 있는 사람을 딴 데로 다 보낸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험지로 가라는 건 가서 살아남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좀 물갈이 하자 이런 의미도 또 같이 있는 거죠. 뭐 이게 뭐 국민의힘에서는 험지 출마론이지만 뭐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올 거잖아요. 나왔다가 또 지금 약간 사그라든 민주당도 상태인데 지금 얘기 나오듯이 변재료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용퇴를 해주기를 바라는 게 또 우리 그 예비 후보들 입장이고 그래서 그쪽에 또 많은 후보들이 몰려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형성하려고 대변인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대변인. 아니 그런 게 각 당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당내 분위기로 보면 혁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특히 또 그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막 띄워놨잖아요. 그 험지 출마, 뭐 삼선 금지 물론 결정을 발표는 못했지만 그런저런 이제 논의들이 결국 국민들 의식 속에는 아 삼선 이상은 이제 못 나오나 보다 이런 정서도 상당히 좀 깔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현재 보니까 지금 국회의원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보다 훨씬 좀 강화된 평가를 하겠다는 거고 전에 김은경 혁신안에서 냈던 현역 평가를 좀 더 강화해서 페널티를 늘리는 쪽으로 아마 방향이 좀 잡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굳이 험지로 안 가도 그 자체가 험지가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이제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여의도 연구소에서 네. 각 당협별로 다 해서 그 당협위원장 또 돌렸어요? 현역 국회의원들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참고가 돼서 원래는 이제 11월 말 정도에 아마 이제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사고지구당이라든가 뭐 이런 걸 좀 결정하려고 당에서 그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제 혁신이 생기면서 조금 늦어진 것 같다는 그 중앙당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흥덕구 얘기인데 도정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만두면 네. 만약에 본인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차기 뭐죠 교육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금시초문인데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본인은 생각도 안 하고 네, 있는 걸. 뭐 그래, 지난번에 본인은 생각 안 하고 그 있어요. 저기 네. 결혼식장에서 아마 두 분이 같이 네. 얘기하시는 거 봤으니까 제일 정확한 정보고 또 도종환의 의지가 있으니까 이제 행사장도 다니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한간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다 자기 누군가가 그런 자기 기대가 교육감으로, 있나 봐요. 그렇게 자기 자꾸 교육감을 퍼뜨리겠죠, 하고 얘기를. 흥덕구는 뭐 이제 딴 분이 또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아마 교육감 그 후보군이 뚜렷하지 지금 현 경쟁 체제가 뚜렷하지 않으니 네. 뭐 이제 교육자 출신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다가 이제 중진이니 뭐 이거까지 같이 상세 그런 상승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흥덕구로 가지 그랬어요. 거기는 경쟁률 1대1이잖아.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내년 총선 이슈, 뭐 우리가 이제 구도하고 정치적인 역학관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국민들을 사로잡을 이슈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저 충북 같은 경우에는 뭐 도지사 얘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 또 서울 김포 서울 편입 논란 이거는 좀 얘기가 커질 것 같더라고요. 메가시티.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맨 처음에 김포 서울 편입 논란을 이게 또 문제 제기했을 때는 쫙 분위기를 탔어요. 네. 지금 확 꺼졌더라고요. 네. 분위기는. 그게 이제 그 아마 지난 지방선거 때 김포나 이런 데서 아마 그 시장이나 그쪽 의원들 공약에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구하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게 이제 당에서 공식화되면서 이게 이제 메가시티 나온 얘기 같은데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볼 때는 이제 대전, 세종, 청주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큰 저희가 메가시티를 한다는 게 근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주도권을 잡고 이거를 형성하느냐. 지금 이제 김포나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김포를 편입하는 거지 그렇죠. 김포가 서울을 편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모든 주도권은 서울시의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대전, 세종, 청주 같은 경우 메가시티를 추진할 때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그렇다고 뭐 새 지역 단체장들이 골고루 뭐 지분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대전이 그래도 광역시고 크기 때문에 대전에 의해서 끌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우리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메가시티 관련해서 뭐 의견을 좀 제시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할 단계가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다가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논의를 해야지 이 지역만 갖고 이게 이슈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내년 총선의 이슈는 사실은 이제 우리 충북 같은 경우 그동안 뭐 전국에 뭐 3점 몇 프로, 4%의 뭐 어떤 영향력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향후 10년을 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조건이 많거든요. 그러면 특히 이제 제가 지금 흥덕구 쪽에서 이제 살면서 활동을 좀 해보니까 오송이나 옥산 이런 데 이제 가보면서 오창 뭐 이런 데 가보면서 야, 여기가 교통이어지고 전국의 중심지인데 이 부분을 잘만 살리면 앞으로 충북이 향후 10년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단체장, 국회의원, 특히 이제 국회의원 역할이 크거든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다가 예산을 갖고서 집행하는 사업에 익숙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민간 자본을 많이 유치해야지만 지역이 발전되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울산 같은 경우 현대라는 기업이 들어가서 울산이 커졌고 뭐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용인 쪽 뭐 이런 데 많이 투자를 해서 그쪽이 발전을 하고 있고 뭐 가까운 천안 같은 경우도 삼성이 들어와서 그렇게 커졌는데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누가 필요한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한테 한번 지역 개발론 완전 지역에 개발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지역을 특히 흥덕구 같은 경우는 그런 개발 요소가 충분히 있는데 이 부분을 갖고 어떤 분이 국회의원이 돼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게 우리 많이 청주가 보니까요. 그 제조업 비중이 거의 50% 육박해요. 그러니까 개발을 못한 게 아니에요, 청주가. 그리고 산업단지가 포화 상태 이미. 저는 이제 제가 오늘도 공단에 가서 점심을 좀 먹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간 업체가 한국합섬이라고 방적 회사였던 부지인데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대농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섬유산업이 발전될 때는 대단한 회사였었는데 이게 섬유산업이 하락하면서 그 부지가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그 소위 말해서 임대업하는 회사들이 한 20-30개 업체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조금씩 공간을 나눠 쓰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 제조업 관련돼서도 이게 특화가 돼 갖고 그 부가가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예로 다 경험한 게 하이닉스 반도체가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호황일 때 청주 시내 경제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근무하는 친구들 뭐 생산직 같은 경우도 연봉 뭐 1억 정도 되고 그래서 부부가 만약에 그쪽 같이 회사에 근무하면 아 중소기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 얘기가 아니고 제 말씀은 그러니까 개별 공장이 비어 있는 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청주 전체로 보면 잘 산업단지가 지금 열 몇 개가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입주해 오는 거는 가포화 상태고 제조업 비중이 너무 높은 도시가 돼서 오히려 이제 서비스 산업 쪽을 더 키워야 되는 게 청주의 이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이 메가시티에 대한 그 고민이 필요해요. 충청권 메가시티를 제대로 만드는 게 필요한데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물론 우리 지역도 진전이 안 됐어요. 근데 이 메가시티의 개념이 왜 출발했냐면 서울이 너무 커서 이미 서울이 이미 메트로폴리탄이잖아요. 대한민국을 다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부울경 메가시티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서울. 근데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금 국민의힘 단체장 들어온 수에 다 폐기해버렸어요. 그러고 있고 충청권도 논의도 거의 진전이 안 된 채로 숨어 있다가 갑자기 김포 편입 문제가 나오면서 서울이 뭐 메가시티 얘기가 갑자기 서울이 튀어나왔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서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방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왜 서울공화국 만드냐 이러니까 갑자기 죽어났던 메가시티가 부울경에 갑자기 논의가 충청권이 갑자기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뒤죽박죽을 해놓은 거예요. 국가 정책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또 유정복 시장, 인천시장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 이제 반대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저 지자체 어떤 당에 대한 어떤 그 의견보다는 지자체끼리 조율을 해서 나름대로 좀 로드맵을 갖고서 해야 되지 성급하게 서두를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전혀 계획도 없이 나와서 우리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휘청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메가시티가 안 돼, 서울 김포 편입이 안 되냐면 제가 여론조사 해보니까 김포
시민들도 61%가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 시민도 반대하고 김포 시민도 반대하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김포 그런데 왜 그걸 좀 갑자기 나왔냐 자주 이거예요. 갔었는데 이제 사업상 일 때문에 갔었는데 출퇴근 시간 되면 지옥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드라인이니까 골병 라인이 왜냐하면 간다는 거. 서울시랑 김포랑 행정구역이 틀리다 보니까 예산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철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를 이제 그래 풀면 되는 해결을 거예요. 좀 그 서울시하고 그건 또 인천하고 뭐 이해관계 때문에 김포하고 이게 갈등이 세로 못 푼 거거든. 그건 사실 정치적 영향으로 중앙정부가 나와서 그런 걸 풀어줘야지. 그리고 여당 아니에요. 여당이 그 갈등 요소가 있으면 같은 또 국힘인데 거기서 풀어주면 될 문제지. 그걸 그냥 갑자기 지자체를 통합한다고 그러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거고 별 의미도 없는 논쟁을 지금 건의해보겠습니다. 전 국민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김포 편입해가지고 그때 확 떴는데 갑자기 지금 수비형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 근데 우리 또 옆길로 새지요 뭐 나온 김에 아까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기승전 우리 김영환 아닙니까? 여기 메가시티 아니 그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서도 말을 또 하루 만에 바꿔서 또 논란이고 그래서 좀 말이 많습니다. 저번에 좀 힘드셨죠? 방어하시느라고? 생각은 변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공적인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직일관 밀고 나가야지 정책이 그때그때 바뀌면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지사님이 지금 이제 취임한 지 이제 1년 6개월 정도 돼서 도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리고 본인이 처음에 공약을 했던 추진했던 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이제 수정을 해야 됐다. 그거를 과감하게 밝히셔갖고 그래서 도민들한테 그 의견을 좀 구하고 또 거기에 또 양해도 구해서 다시 좀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분이 이제 그 경기도 그 안산에서 아마 이제 사선 의원 하시고 정치를 하시다 보니까 고향에 와서 봉사하겠다 마지막으로 어떤 순수한 열정으로다가 이제 지금 도지사가 됐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지금 1년 6개월간의 행보를 보면 이제 도민들이 사실은 만족하지 못한 건 이제 인정을 하고 있지만 남은 임기 동안 그 나름대로 지금까지 시행착오 겪은 걸 좀 그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신다면은 충북도 또 비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그쪽에 리스크를 말씀하시니까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지사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좀 더 좀 과감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럼 사이좋게 지내야 될 건데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겁나게 도청을 깨르던데 아주 박살을 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페북에 정체성이 어디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아니 같은 당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옹호하고 할 필요는 없고 저도 이제 도의원을 해봤지만은 어떤 정책이나 특히 이제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그 관계가 있는 부분들은 같은 당 소속 단체장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그거는 지적을 하고 해야지. 결국 도의원이라는 게 도민을 대표해서 가서 일을 하는 자리지 도지사를 무슨 보좌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토론이나 어떤 대안 제시를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의 말씀이 너무 가벼워요. 친일파 발언부터 시작해서 이번 이 김포 편입 문제도 네. 사실 신중하게 논의를 해서 그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를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꾸 SNS에 그냥 올려가지고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또 그런 거 SNS 때문에 아주 이야기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 도민들이 도지사의 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어요. 좀 신뢰하기 어렵고 그리고 저분이 진짜 정체성이 아직도 경기도 지사인지 서울시장인지 막 그런 건 아니냐.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충분히 그러니까 너무 준비가 안 되셨다. 정착을 하셨기 아직도. 때문에. 네. 근데 도의에서는 보니까 박진 의원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그 최정원 의원을 무서워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거기다 딱 걸리면은 그냥 뭐 바로 그 도의회 본회의 때 패북하다 걸려가지고 또 네. 한 말씀 듣고 네. 했던데 여러 가지로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도의회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의정지원관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요, 좋은 현상이에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저 이육희 도의원도 거기 우리 도의회에서 좀 활발하게 움직여서 우리 도민들이 그 뽑아준 역할을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추운데 앞으로도 몸 건강 유의하시고 제가 볼 때 아직도 거의 많이 남았는데 그죠? 네.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